건강한 하루를 위해 오늘의 사연 소개 시작합니다. 5년 전 그날을 남편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당시 7살, 5살이던 아이들은 엄마가 왜 안 오는지 매일 물었고, 남편은 엄마가 일 때문에 잠깐 멀리 갔다며 거짓말로 버텨야 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이었는데 아내가 떠난 후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해야 했고 아이들이 아프면 병가를 내야 했습니다. 상사는 가정 문제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며 눈치를 줬고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퇴직금으로 몇 달 버텼지만 곧 바닥났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잠든 새벽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고 낮에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 사진 촬영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일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루 3에서 4시간씩만 자면서 버텼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자 더 싼 곳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사비도 없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왜 우리만 이런 집에 사냐며 울었지만 남편은 곧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거다 라고 약속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3만원 받고 쇼핑몰 상품 설명글을 써줬는데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브랜딩과 마케팅을 도와주다가 입소문이 나면서 의뢰가 늘어났습니다. 3년 차에 마케팅 회사를 차리고 직원 3명을 둔 대표가 됐습니다. 아이들도 컸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4학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이들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전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이들 한번 보고 싶어. 연락 좀 줘. 남편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전처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알 권리도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 연락했습니다. 전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5년 만에 본 전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는데. 전처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컸지?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어? 남편은 조심스럽게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전처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두고 왜 그랬을까? 어떻게 지내?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안정됐어. 아이들 한 번만 봐도 될까? 정말 보고 싶어. 남편은 고민 끝에 주말에 공원에서 짧게 만나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그 전에 아이들에게 사실을 털어놔야 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고? 그럼 왜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어? 첫째가 분노했습니다.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연락을 안 했거든. 남편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둘째는 엄마 얼굴 기억도 안 나는데 라며 시큰둥했습니다. 공원에서의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전처는 아이들 앞에서 계속 울었고 아이들은 당황해했습니다. 특히 첫째는 왜 우리 버리고 갔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해. 전처는 사과했지만 아이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몇 번 더 만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전차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도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항상 동행했지만 점차 전처의 진짜 의도가 궁금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에버랜드에서였습니다. 전처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이 열려 있었는데 남편이 우연히 메모지를 봤습니다. 연대보증 5천만원, 대출 잔액 8천만원, 파산 신청 일정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전처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정확히 뭘 원하는 거야? 전처는 한참 침묵하다가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나 사업하다가 망했어. 친구 연대보증도 서줬는데 그 친구가 야반 도주했고 빚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거야? 아니야. 정말 보고 싶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 전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절대 해가 되는 일 하지 마. 돈 문제는 따로 해결하고. 나 파산 신청하려고 해. 변호사도 만났고. 정말 아이들한테 패 끼치지 않을게. 그 후로 전처는 좀 더 솔직해졌습니다. 이혼 후 지인과 함께 카페를 창업했다가 망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연대보증을 서준 게 화근이었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계속 쫓아와서 숨어 지내다가 최근에서야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고민했습니다. 전처를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엄마와의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둘째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이제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조건부로 만남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처는 고시원에서 나와 원룸을 얻었고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집에 데려가지 말고 항상 공공장소에서만 만나며 아이들에게 돈 관련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만나서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함께했지만 점차 혼자서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허용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경계심을 보였지만 엄마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라며 조금씩 이해하려 했습니다. 둘째는 엄마와의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전처도 달라졌습니다. 파산 절차를 마치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돈만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관계 유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 가족이 되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어느 날 일찍 철이 든 첫째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처럼 우리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반드시 한 지붕 아래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지키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으니까요.